이 시기에 불안은 덩치가 크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 30대의 불안은 1차 방정식 정도였다면 이젠 3차 방정식인 거죠.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 예전까지 나의 삶을 쭉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라는 직선도로 갔다면 지금은 막 이리저리 꼬여있는 길들이 나와 있는 복잡한 도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 이렇게 버겁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씩 뚜벅뚜벅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책 제목 중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훌륭한 어른이 되는 그런 얘기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은 이 책은요, 어른이 되어버린 내 아이가 아직도 불안하고요. 또 내 인생도 좀 불안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즉, 여기서 앞에 어른은 내 아이인 어른이고요. 뒤에 어른은 50대, 또 50대를 넘어가시는 또 60대, 또 빠르면 40대 중반 정도에 있는 그 어른들을 말하는 겁니다. 실은요, 요새 한 50대 초반인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불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20대도 불안하고요. 80대도 불안한데요. 20대의 불안은 일, 직장, 인생의 앞날 이런 거라고 이런 부분이고 50대는 건강 문제, 또 친구들 헤어지는 문제 이런 거라면 50대는 참 다양해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50대 초반 정도의 딸 둘을 키우는 여성분이에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런 분인데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둘 잘 키우고 아이는 25, 21살 어른이에요, 이제. 매번 가져오는 불안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요. 그동안은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 나가고 내 시간을 잘 만들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라 이게 잘 안 돼서 여행을 좀 가라. 당신도 쉬어야 된다. 모든 걸 책임을 갖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 위주로 하면서 숨통이 좀 트인 상태였는데 덕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친구랑 여행 가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는요, 어머님이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시게 돼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느라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월차를 낼 수 있는 걸 다 그날로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숨통 트였던 부분들이. 그러면서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부쩍 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를 가게 되셨는데 이사를 가면서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가게 되니까 아이들이 방 가지고 싸우게 됐다는 거죠. 누가 어떤 방을 쓸 거냐. 어른이고 사실 부모집에 얹혀 사는 건데 아이들끼리 막 대차게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하시고. 또 작은 애는 와서 회사 다니기 싫다,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하기 싫다, 계속 울고 화내고 그러니까 얘 달래주다 보면 큰애가 와서 왜 나는 무시하냐 이런 얘기하고요. 그럼 불안이 어디서 오고? 세 군데서 다 오죠. 나 자신의 삶이 불안했는데 다 커서 이제 조금 니들 좀 알아서 해라 하는 내 아이들도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제 내가 돌봐야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돌보는 대상이었는데 이젠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 돼요. 나에 대한 불안, 내 아이들에 대한 불안, 또한 나의 부모에 대한 불안. 저는 그걸 불안의 삼중고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바퀴 하나 달린 이제 자전거 위에서 서커스 보면 이제 저글링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만 놓치면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근데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한 가지 일이 그냥 하나씩만 벌어지면 그래도 버텨요. 뭐 예를 들면 50견이 왔다가 좋아진 다음에 조금 지나서 애가 좀 말썽을 부리고 또 조금 지나서 부모님이 좀 아프시고, 근데 이게 한 번에 겹치거나 한 번에 두 개가 일어나면 허걱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찍, 여러분들 나이 때, 우리 나이 때는 20대 중반이면은 대략 부모님 의지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0 넘어서 생존하시는 부모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초중반이 되면 대략 내 앞가림만 좀 잘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부모님도 오래 생존하시고 좋은 일이지만, 연로하시지만 80대 80 중반까지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면 다행이고요. 좋지만 부담스럽고, 아이들의 사회적 독립도 지금 얘기들 많이 해요. 취업 30대 31세, 결혼 32세, 30살이 될 때까지도 아직 내 품 안에 있습니다. 또 50대 초중반이 되면 조금씩 나의 노쇠함을 느낍니다. 체력이 전 같지 않고요. 머리나 집중력도 전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약간 이제 마무리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건요, 원래 있던 거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들이 훨씬 중압감을 느끼죠. 지금 있는 정신분석 발달 이론은요, 20세기 초반에 다 확립이 됐습니다. 프로이트, 이런 정신성 발달, 에릭슨, 뭐 이런 얘기들 쭉 있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20살 이후는 다 어른이라고 되게 똑똑하게 다 비슷하게 봤어요.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들 보시면 18살, 20살 이후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눠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성인기에도 발달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년기를 뭔가에 대해서 내가 관대해서 후배들을 키우고 그게 안 되면 되게 퇴보된다는 느낌이 들고, 노년기에 내 인생이 통합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안 되면 되게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샌디에고 영역에 있는 정신분석가인 켈빈 콜라루소라는 할아버지 계신데요. 이분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중년기가 되면 3차 분리 개별화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청소년기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할 때가 2차 분리 개별화야. 그러니까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엄마에 대한 분리되고 개별화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성인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복잡한 3차 분리 개별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젠 내 거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 성인기가 된 서서히 보내는 거, 다음에 내 위로는 내 부모를, 또한 이젠 부모와 나와의 사이가 이렇게까지 오래 영원히 남아있지 않고 언젠가 보내야 된다는 것, 또한 부모가 나한테 의존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진 않는 것들을 영역에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갖는 게 성숙한 사람일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발달 과제가 등장한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게 중년기에 인간의 발달 과제 중에 하나다. 청소년기에 우리가 되게 고민하듯이 40, 50대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만 이상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갖고 가는 거고요. 나 20살 되고 30살 됐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머리 복잡할 거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덩어리의 고민을 우리가 이 시기에 안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민은 당연히 불안은 누구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고민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가깝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김밥을 먹을까? 이 고민이 있고요. 오늘 가을, 뭐 겨울에 휴가 여행을 어디를 갈까? 중요한 고민. 자동차를 바꾼다면 어떤 자동차를 바꿀까? 꽤 큰 돈을 쓰는 고민입니다. 자주 하는 고민은 아니죠. 근데 그때 느끼는 그런 잘한 선택과 이 불안이 아니라 인생사에 관련된 불안은요, 훨씬 두껍고 굵직하고 단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선택의 문제들은 훨씬 어렵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요한 발달 과정에서 오는 숙제가 되는 불안은 덩치가 커요. 무겁게 느껴져요.
이만한 얇은 책 안에서 내가 한두 줄을 찾는 게 아니라 똑같은 한두 줄을 찾더라도 두꺼운 백과사전급의 책 하나를 내가 다 읽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기에 불안은 덩치가 크고 무게감이 있고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다. 30대의 불안은 1차 방정식 정도였다면 이젠 3차 방정식인 거죠.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 예전까지 나의 삶을 쭉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내 애만 잘 챙기면 돼. 라는 직선도로 갔다면 지금은 막 이리저리 꼬여있는 길들이 나와 있는 복잡한 도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자고요. 왜 나만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나 이렇게 버겁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씩 뚜벅뚜벅 풀어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저는 약간의 불안은요, 적당히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불안이 1도 없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겠죠. 4차선 도로에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불안해. 그럼 그냥 건너가다 차에 칠 겁니다. 지나친 불안은 문제지만 약간의 불안과 긴장은 우리 삶에서 무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는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독설로도 유명하지만 재밌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똑바로 나아가려면 바닥짐을 실어야 한다. 그렇듯이 우리에겐 늘 어느 정도의 근심, 슬픔, 결핍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닥에 짐을 바닥에 쫙 깔아 넣어야 되듯이 그래야지 조금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듯이요. 약간의 불안, 약간의 걱정 이런 것들은 바닥짐같이 담겨져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같이 인생의 숙제같이 오는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건 힘들어 하는 생각보다는 나라는 배가 쭉 흔들리지 않고 가게 해주는 바닥짐 같은 거구나. 내가 나이가 들고 경험치가 많아지면서 이런 게 조금씩 생기는구나. 근데 이건 제로가 되면 별로 위험해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실은 제가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뽑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전문가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돌이켜봤습니다. 집에 뭐가 있지? 나한테 뭐가 있지? 애들한테 뭐가 있지? 우리 부모님 괜찮으신가? 아무 일도 큰 덩어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해. 그게 뭐냐면 도리어 굵직한 애가 사라지니까 없는 되게 평온한 시기였거든요. 잔잔한 물결들이 날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작은 물결이 괜한 불안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차라리 어떨 땐 묵직한 바닥짐이 있는 게 낫구나. 이런 거에 괜히 마음이 설레고 불편하게 울렁거리네? 라고요. 자, 우리의 삶은요, 불안의 삼중고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안에서 우린 쭉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봅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기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우리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이 삼중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